옛날 봉섭이라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워낙에 힘이 세서 농사를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일머리도 좋았으며 심성 또한 착했기에 마을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높았지요. 봉섭아, 거 너네 논에 모내기랑 끝냈냐잉? 하이고 춘삼이 어르신 오셨습니까요? 올해는 좀 이런저런 일할 게 많을 것 같아 일찌감치 끝내버렸구만요. 그러면 말이다, 네 내일 별일 없으면 우리 논도 좀 도와줄 수 있겠냐잉? 내 품삯은 하루치 제대로 쳐줄라니께 말이요. 아 지가 어르신한테 도움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디 품삯은 무슨 품삯입니까요? 내일 눈 떠지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신에 우리 마누라한테 내일 참은 너 좋아하는 나물이랑 막걸리랑 해서 확실하게 챙겨달라고 일러놓으마. 그나저나 봉섭이 네 말이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 보란 것은 생각해 봤냐잉? 그 매양씨 이야기 말씀이시란가요? 저는 어르신 참말로 죄송한디 아직은 장가갈 생각이 없구만요. 이 녀석아, 그 우리 매양이한테 물어보니까 걔는 그래도 니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던디. 나는 네가 꼭 내 사후가 되었으면 하구만. 그려 이것이 뭐 내가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아이고 아깝구만, 참말로 아까워. 이렇듯 마을 이 집 저 집에서 봉섭이를 사위 삼고 싶다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는 들어오는 만남을 전부 다 거절했으니 그 이유는 봉섭이 마음에 둔 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바로 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유명한 과부 은숙마님네 연호비 춘심이었지요. 시간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춘심이 은숙마님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들렀다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큰 소나기를 만나 빈 오두막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이고 먼저 온 손님이 있는지 몰랐구만. 춘심은 갑작스레 봉섭이 오두막으로 들어오자 긴장한 기세를 역력히 드러냈는데요. 그동안 노비 신분인 그녀가 이런저런 사내들에게 험한 희롱 등을 많이 당했었기 때문이었지요. 거 은숙 마님네 있는 춘심이 맞제? 내 몇 번 오다 가다 본 것 같은디. 나도 같은 마을에서 농사 짓고 살고 있는 봉섭이구만. 비 그칠 때까지만 잠깐 있다가 갈 거니께 거 긴장할 필요 없어야잉. 둘은 아무 말 없이 오두막 안에서 그저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비가 그치길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어색하게 이어지는 침묵을 깬 건 바로 춘심이의 뱃속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였는데요. 거 처자가 배가 고픈가 보구마잉. 가만히 있어 보자야. 내 오늘 참으로 먹으려고 싸둔 감자가 분명히 여기 어디에 있을 것인디. 봉섭이 춘심에게 감자를 건네자 그제서야 긴장이 조금 누그러진 건지 춘심이는 봉섭이에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감사하구만요. 그려 말도 할 줄 알면서. 그나저나 은숙이 마님이 아주 엄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던디. 일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겠구만. 마님이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안 보이는 데에서는 잘 챙겨주시는구만요. 춘심이는 봉섭이의 우락부락한 외모와는 달리 세심한 마음 씀씀이의 감사함을 느꼈고 봉섭이 역시도 춘심이의 가녀린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둘은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면서 비가 그칠 때까지 오두막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런저런 만남을 전부 거부한 채로 춘심이에 대한 마음을 키워가고 있던 봉섭이에게 어느 날은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그는 바로 은숙마님네 나이든 머슴 진수였습니다. 거 봉섭이 자네 말일세. 자네가 거 농사일이다 뭐다. 이런저런 일로 바쁜 것은 알고 있는디 말이여. 괜찮으면 그 우리 마님네 품싸기를 좀 해보지 않겠는가? 네? 은숙이 마님네 품삯일 말입니까? 거기라면 어르신도 계시고 그 누구냐 춘심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답니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나이를 먹어놓으니 이제는 이런저런 힘쓰는 일은 힘에 부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님께서 주변에 힘 좀 쓸 수 있는 사내를 한번 물색해 보라는디 내 자네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겠어? 마님께서 일만 잘하면 품삯이야 다른 집보다 훨씬 더 쳐줄 수 있다고 하는디 어떤가? 자네 생각이 있는가? 그렇단 말이지라.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내가 그 집서 일하게 되면 춘심이랑 더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는디. 내가 원체 바쁘기는 한디 말이오요. 그래도 어르신께서 이렇게 저를 제일 먼저 찾아와 주셨는디 한번 해볼랍니다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은숙마님. 그녀는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채 가지기도 전에 남편을 잃고 많은 땅과 재산을 물려받고
지금까지도 재가를 하지 않고 수절을 지키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모든 일에 꼼꼼하며 억척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기에 이번에도 그녀는 봉섭이 과연 비싼 몸값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당으로 갔는데요. 마당에서는 봉섭이 다른 사람의 눈도 신경 쓰지 않고 옷깃도 풀어 헤친 채로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하이고 마님 죄송하구만요. 거 지가 정신을 놓고 일하고 있던지라 마님께서 오시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 아니구먼. 그나저나 진수 말대로 자네가 진짜로 일을 잘하기는 하는구만. 이 정도면 일반 머슴들 이틀 걸려야 하는 일을 한 번에 한 것 같은데? 허, 그렇습니까요? 저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했는디 말이오요. 은숙은 몇 년 만에 노동으로 단련이 된 건장한 사내의 몸을 보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이고 오랫동안 독수 공방을 했더만 이것이 참말로 주책이구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우리 집 머슴일을 하는 일꾼한테 얼굴이 다 빨개지고 말이오. 참말로 동네 창피할 일이구만 이게. 은숙은 그 이후에도 머리로는 안 된다며 거부했지만 봉섭이를 보면 볼수록 그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섭이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일을 만들어 봉섭이를 부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는 어느 날은 아예 봉섭이를 따로 부르더니 마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요? 봉섭아, 내 요 며칠 너가 일하는 것을 보니 너가 일하는 것이 아주 예사롭지 않더구만. 그래서 말인데 네 거처를 아예 우리 행랑채로 옮기는 것은 어떠냐잉? 워우, 웜에 아예 여기서 머물면서 지내라는 이 말씀이십니까요? 그려. 아, 이리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네가 보다시피 뭐 진수는 나이를 묵어나서 이제 힘이 들어가는 일은 못할 테니 차라리 네가 아예 이곳에서 지내면서 계속 일을 해줬으면 한디 말이여.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품삯을 다른 머슴들이 받던 것 2배는 줄 수 있구먼. 두 배나 말입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거 행랑채로 옮기겠습니다요, 마님. 그래 고맙구먼 봉섭이 자네. 그럼 자네가 거 수락하는 것으로 알겠네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곁에 두고 함께 하고 싶은 법. 은숙은 봉섭이를 곁에 두고 싶어 했고 봉섭이는 춘심이와 함께 하고 싶어 했기에 봉섭이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은숙마님의 제안을 수락했지요. 이후 봉섭이 거처를 행랑채로 옮기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 몰래 춘심이를 자신의 행랑채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춘심아 거 말이다. 마님께서 내 품삯을 다른 머슴들보다 2배나 더 쳐주기로 했지 뭐냐잉. 웜에 봉섭 씨가 원체 일을 잘 해놓으니까 마님께서 그렇게 주기로 했는가 보구만요. 마님이 원체 깐깐한 분이시라 내 여태 이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웃돈을 준다는 경우는 못 봤는디 참말로 대단하구만이라. 그래서 그런디 말이다. 춘심아, 너 내가 몇 년이 걸리든 돈을 모아서 내가 네 노비 신분을 풀어주면 너 나한테 시집올 생각이 있냐잉? 그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요? 내 다른 것은 몰라도 농사일에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으니 니를 굶기는 그런 일은 없을 거구만. 그러니 네 말이요. 걱정 말고 나한테 시집을 오라 이 말이지. 춘심이는 봉섭이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못한 채로 그저 얼굴을 붉히고만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하루의 일이 끝나고 밤이 되면 춘심이는 항상 봉섭이의 행랑채에서 시간을 보내고는 했지요. 하루는 은숙이 밤중에 잠에서 깨어 뒷간에 가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숙이 행랑채를 지나치는 순간 조용해야 할 행랑채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문틈으로 방안을 확인했는데요. 뭐시여? 저것이 춘심이 아니여? 춘심이가 도대체 어째 이 시간에 봉섭이랑 같이 있다냐잉? 방 안에 춘심이 봉섭이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은숙은 뒷간을 가는 것도 잊어버린 채 자신의 방으로 서둘러 돌아왔지요. 춘심이 그것이 여태 아주 얌전한 줄 알았는데 봉섭이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저라고 남정네 혼자 있는 방으로 가서 꼬리를 치고 있구만. 저것들이 더 깊어지기 전에 무슨 수를 써도 써야지 이거 안 되겠다야.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은숙은 춘심이를 불렀지요. 춘심아, 네 말이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참말로 고생이 많았구만. 다음 주부터는 말이다 옆마을 흥섭인에서 일을 하기로. 내 흥섭이네랑 말을 맞춰놨으니께 네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라잉. 웜에 마님 뭐시라고요? 이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운디 제가 혹시 마님께 크게 실수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요?
거 흥섭이네 여종이 옆집 머슴하고 눈이 맞아서 야반 도주를 해보러 가지고 지금 그 집에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제발 여종 한 명만 보내달라고 보채 싸지 않겠냐? 그러니까 니거 잔말 말고 그리 알고 있어라잉. 이제 자신도 태어나 처음으로 봉섭이와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되려는 순간에 생이별을 해야 하다니 춘심이는 어떻게든 자신을 내치지 말아달라고 마님께 빌어보고도 싶었지만 한번 결정된 일은 노비인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춘심이는 다른 마을로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봉섭의 행랑채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봉섭이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봉섭 씨, 오늘이 마지막이구만요. 그동안 참말로 감사했습니다요. 마지막은 거 무슨 마지막이라고 그러냐잉. 내 지난번에 니한테 말했듯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내 돈을 모아가지고 꼭 춘심이 니를 데리러 갈라니께 한눈 팔지 말고 나를 꼭 기다리고 있어야 쓴다잉. 봉섭이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웠던 춘심. 그녀는 울고 있는 봉섭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정을 통하게 되었지요. 춘심이 흥섭의 집으로 팔려간 이후 그렇게 건강했던 봉섭이는 시간이 갈수록 시름시름 앓게 되었는데요. 봉섭이 행랑채에 누워 일을 못하게 되자 그런 봉섭이 걱정되었던 은숙은 의원을 불렀지요. 우리 봉섭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니제라? 마님 이것이 앞만 봐도 이상하구만요. 이상하다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요? 무슨 몹쓸 병이라도 걸렸단 말씀이시란가요?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진맥을 해봐도 몸에는 어떤 이상도 없는 것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다친 것 같습니다요. 혹시 근래에 크게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거나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단가요? 내가 봤을 때는 저것이 꼭 상사병 같은데 말입니다. 뭐시라? 상사병이라고라? 봉섭이 아픈 이유가 상사병이라는 소리에 은숙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봉섭이 춘심이를 상대하는 것은 그저 하룻밤 불장난 같은 거라 생각을 했기에 춘심이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로 깊을 줄은 짐작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오메 마님, 참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일을 시작해야 될 것인데 말입니다. 그 정도로 큰 것이냐? 네? 마님, 그 정도로 크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그깟 노비년이 네 마음속에 꽉 찰 정도로 춘심이에 대한 마음이 그 정도로 컸냔 말이다. 눈에서 멀어지면 자연히 마음에서 멀어질 줄 알고 내 그것을 보냈더만. 네, 마님. 그럼 제가 춘심이랑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춘심이를 옆마을 흥섭이 어르신한테 보내신 겁니까요? 도대체 우째 그러신 거랍니까요? 은숙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봉섭이의 말에 서러움이 느껴져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은숙의 눈물을 보고 당황한 봉섭. 오메 마님. 갑자기 우째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요? 나도 마님에게 이전에 한 명의 여자인데 네 진짜로 내가 우째 이러는지 모르겠냐잉? 마님, 지금 그것이 무슨... 봉섭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숙은 봉섭이를 한껏 끌어안고 몸을 뉘었습니다. 고요한 집 주변에는 그저 귀뚜라미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은숙은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옷 매무새를 다듬으며 네 한번 앞으로 잘 생각해봐라. 내 마음을 받아주면 네 인생이 얼마나 편해질지 말이다. 마님, 너무나 이것이 갑작스러운 일이라 참말로 죄송한디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요. 그려 시간이 필요함은 필요한 만큼 생각 한번 해보거라잉. 내 사람 마음이 억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께. 니한테 강요는 못하겠구만. 내 이만 물러가마. 봉섭이는 은숙이 떠난 어두운 행랑채 방에서 자신에게 방금 벌어진 일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봉섭이는 한결 나아진 모습으로 은숙마님을 찾았는데요. 마님, 제가 어제 마님의 말을 듣고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말입니다. 마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봉섭아, 나도 여 마을에서 그래도 수절과부라고 이름이 났는디 내 그 이름을 걸고서 어젯밤 니한테 마음을 보인 것이구만. 그럼 차라리 저와 함께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뭐시라고야. 그것이 무슨 말이냐 봉섭아?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하는 마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수절과부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디 어디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편하게 마음이라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마님의 마음을 받더라도 이 마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에 머슴과 마님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부부처럼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요? 그래 듣고 보니 네 말이 일리가 있구만. 나야 네가 내 서방이 되어준다면 세상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냐. 봉섭아, 아니구만 인자는 서방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리하여 봉섭이와 은숙은 누구도 자신들을 모를 듯한 그런 먼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은숙은 그곳에 농과 기와집을 하나 샀고 그녀의 바람대로 그들은 정말 부부처럼 살게 되었지요. 그렇게 새로운 마을에서 자리를 잡은 지 한 달 정도 되었을까요? 하루는 봉섭이 기분이 나빠진 채로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 원 자존심이 상해서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있나? 서방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그리 씩씩대시면서 들어오시는 거랍니까요? 자네도 아다시피 내 이 마을에 와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 좀 있지 않는가? 그 덕만이니 뭐니? 그네들이 만날 때마다 내가 돈이 없어 술 한 번 사는 일이 없다고 계속해서 면박을 주지 않겠는가? 웜에 이 양반들이 지금 누구를 감히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내 앞으로는 매주 드리는 돈을 좀 더 많이 드려야 쓰겠구만요. 내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디 말이오.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이리 아무도 모르는 마을로 와서 부부처럼 살고는 있는디 돈은 죄다 자네가 꽉 쥐고 있으니 이래서야 원 전에 내 자네 머슴일 때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구만. 그려요잉. 서방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여태 잘못 생각했구만요. 거 남자가 밖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큰일을 하려면 이런저런 돈을 써야 할 곳도 많을 것인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을 서방님한테 드리면 앞으로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와우 웜에 절반이나 말이오. 자네 참말로 나한테 그렇게나 많이 줘도 괜찮겠는가? 나야 집이 있겄다 땅이 껐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서방님까지 있는디 앞으로 크게 돈을 쓸 일이 있겠습니까요? 그리고 당신 말대로 부부라는 것이 위아래가 없는 것인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도 똑같이 나누는 것이 맞는 것이지라. 내 당장 당신한테 돈을 드릴 테니까 잠깐 있어 보시구려. 봉섭이의 쓴소리에 은숙은 정말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봉섭이에게 가지고 있는 돈 절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며칠 후 저녁, 봉섭이는 연신 싱글벙글하며 외출할 채비를 하고 있었지요. 오늘은 아주 표정이 좋아 보이는구만요. 또 친구분들 만나러 가신대요? 그래야? 자네가 그렇게 나를 신경 써준 덕분에 말이오. 내 오늘 이 동네 와서 처음으로 친구들한테 술 한번 제대로 산다고 했구먼. 이것이 다 자네 덕분이오. 참말로 고맙구먼 참말로. 뭐 당연히 우리 서방님 체면은 내가 신경을 써드려야죠. 그러면 오늘은 친구분들 만나시면 들어오시는 것이 좀 늦어지신답니까? 암만 해도 그럴 것 같으니까 오늘 밤은 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잠자리에 드시게나. 그렇게 친구들에게 술을 산다며 나간 봉섭이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봉섭이 돌아오지 않자 깜짝 놀란 마음의 은숙은 마을에서 봉섭이가 만나던 친구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네들은 하나같이 어제 봉섭이를 만난 일이 없다고 했지요. 그제서야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느낀 은숙.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춘심이가 팔려갔던 흥섭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누구요? 은숙이 마님 아니시오? 내 마님께서 이사를 갔다고 들었는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은 무슨 일이시란가요? 춘심이. 내가 춘심이한테 할 말이 좀 있어 놓으니 춘심이 좀 불러주시오. 춘심이를 말이에요? 웜에 그 춘심이는 엊그제 왜 마님네서 일하던 봉섭이란 녀석이 지한테 돈을 주고 데려가서 인자 여기에는 없는디 말입니다요. 뭐시라 우리 서방 아니 봉섭이 놈이 말이어요? 웜에 이것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구만. 처음부터 동상이몽이라고. 봉섭이 그놈이 나랑 같은 잠자리에 잤어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구마잉.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은숙이 때문에 춘심이와 생이별을 경험했던 봉섭이는 은숙이 자신에게 마음을 고백하자 자신이 아팠던 만큼 철저하게 그녀를 이용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후 봉섭이는 은숙이와 이사를 간 이후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며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춘심이와 살만한 집을 알아보러 다녔지요. 그리고 마침내 은숙이에게 재산의 절반을 받아낸 봉섭이가 친구들에게 술을 산다며 간 곳은 바로 흥섭의 집이었습니다. 봉섭 씨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단가요? 어떻게 오기는 춘심아 내 니한테 약속하지 않았냐잉.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내 돈을 모아 너를 꼭 데려가겠다고. 나는 이렇게 내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는 네가 약속을 지킬 차례구먼. 그렇게 봉섭이는 흥섭이에게 큰 돈을 치르고 마침내 춘심이를 노비 신분에서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봉섭이는 춘심이와 함께 자신이 점지해둔 외진 마을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서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농사를 지으며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때는 조선 영조 때 한 나그네가 산속에서 한참 동안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도로 봤을 때는 금방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숲인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헤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구만. 이거 뭐 근처에 오두막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까딱하다가는 오늘 숲에서 밤을 새야 할지도 모르겠구만. 오메 이것이 지금 비가 오는 것이라냐? 이거 잘못하면 진짜 큰일 치를 수도 있겠는데. 날은 이미 어두워진 데다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에 나그네는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당황한 마음에 얼마나 더 헤매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산자락 끝에 위치한 한 민가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지요. 계십니까? 아이고 계십니까요? 사람 좀 살려주시란게요. 웜에 이렇게 비가 오는디 이것이 무슨 일이시란가요? 제가 백가라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디 말입니다. 요 앞 숲에서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매다가 이렇게 불빛을 발견하고 왔구만이라. 이것이 초면에 참말로 신뢰되는지는 알고 있는디 그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이고 이 날씨에 숲을 헤매다 오셨다고라?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만이라. 그나저나 나그네님 이것이 곤란하기는 참말로 곤란하구만이라. 지금 손님방이 비어나서 하루 머물다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디 우리 집이 보시다시피 일이 누추하기도 하고 실제로 가난하기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진역을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구만이라. 그것이 문제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점심을 말입니다. 아주 저녁을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을 만큼 든든하게 먹어놔서 그런 것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요. 도리어 저녁을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던 참이었구만이라. 그저 하룻밤만 재워주신다면 평생의 은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려요잉.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디. 그럼 비도 온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얼른 손님방으로 드시지요.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안방과 맞닿아 있는 손님방으로 안내를 받은 백가. 그는 짐을 풀고 피곤함에 잠을 청하기 위해 자리를 잡았지만 좀처럼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녀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점심을 든든히 먹었다고 한 백가였지만 사실은 점심부터 숲을 헤매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에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에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뜬 눈으로 앉아 있으니 문 하나를 맞대고 있는 안방에서 모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그나저나 덕파리 놈은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한다고 그리 난리를 치고 나가더만 여태 안 들어오고 어디서 뭐를 하고 있을까잉. 비도 일하고 오는디 사람 걱정되게 말이여. 오라버니가 아침에 나갈 때 오늘은 좀 많이 늦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디 말이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나그네님이 솔찬히 시장해 보이시던디 아버지 제사에 쓸 옵살이라도 갖다가 대접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요? 하이고 매양아 며칠 후면 너가 아버지 제사인디 저 쌀을 써불면 아버지 제사는 어쩔라고. 아니다. 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말이다. 그 양반 성격에 밥을 굶었으면 굶었제 우리 집 찾아온 손님한테 밥 한 끼 대접을 안 하면 불같이 화를 내기는 했겄다. 그려 매양아 후딱 저녁 준비 한번 해보자야. 제사밥 지을 쌀은 나중에 우짜게든 마련해 보기로 하고. 그리하여 두 모녀는 한참을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더니 어느샌가 딸 매양이 조그만 소반을 들고 백가가 머물고 있는 손님 방을 찾았습니다. 백가는 모녀의 이야기를 벽을 통해 전부 들었기에 막상 밥상을 마주하게 되니 만감이 교차하여 밥술을 뜨기도 전에 목이 메어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지요. 하룻밤 재워주는 것만 해도 목숨을 구해준 것처럼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데
세상 천지에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쌀을 쓸 수가 있단 말이냐. 그 관연한 처자가 어찌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까지 이렇게 고울 수가 있는 것인가. 내 참말로 이런 은혜는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을지 짐작도 가지 않는구만. 백가가 밥을 거의 다 비워갈 때쯤 아침 일찍 일을 하러 갔다던 아들 덕팔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무슨 잔치집에서 일을 했던 것인지 손에는 떡이며 전이며 잔치 음식을 잔뜩 들고 왔지요. 아이고 어머니 늦을 줄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늦어버렸습니다요. 그나저나 우리 집에 무슨 손님이 오셨습니까? 어느 나그네 분이 숲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우리 집까지 오게 되었구만. 매양이가 아버지 제사쌀로 밥을 해서 드리기는 했는데 그 양이 적어가지고 욕이나 하셨을지 걱정이구만. 그러면 제가 오늘 음식을 좀 많이 받아왔으니까 손님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얼른 네가 한번 가봐라잉.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가 그것도 좀 물어보고잉. 덕팔이 잔치 음식을 가지고 손님 방으로 가니 백가는 덕팔이를 매우 반기며 물었지요. 하이고 내 뜻하지 않게 이리 왔다가 아주 귀빈 대접을 다 받는구만. 그나저나 자네 어디 잔치집에서 이리 늦게 일을 하다 왔는가? 마을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이요? 그것이 말입니다. 아이고 내 거기를 갔으면 안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괜히 거기를 가버려 가지고. 덕팔이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며 자신을 자책하더니 급기야는 처음 보는 백가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엄의 거 자네 이것이 뭔 일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 진정하시고 괜찮으면 나한테도 뭔 사정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는가? 제가 오늘 간 잔치집이 말입니다. 저희 선친과 중마고우였던 이 마을 최고의 부자 홍배대감 댁인데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홍배 어르신하고 비슷한 시기에 장가를 가시고 그 아이 또한 비슷한 시기에 얻어가지고 서로 아들과 딸을 가지면 꼭 혼인을 시켜주자고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굳게 약속을 하셨구만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태어나고 홍배 어르신 집에서는 춘심이가 태어났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보시다시피 우리 집안이 이리 몰락을 해버리니 그 잘나가는 홍배 어르신께서 더 이상 약속을 지킬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춘심이가 관연하니 몇 차례 따로 중매를 보시더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집안을 골라다가 바로 내일 혼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속도 없는 지는 어떻게 푼돈이나 좀 벌어보겠다고 춘심이 혼례 잔치 준비를 도와주고 왔던 것이제라. 그럼 자네 뭐? 처음 만난 내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그렇지만서도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디 오늘 그 집이를 거 진짜로 돈만 벌 생각으로 간 것이란가? 세상이 어찌 그랬겠습니까? 원래는 저랑 춘심이 사이가 좀 많이 애틋하기는 했습니다요. 아마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으면 굳이 아버지랑 홍배 어르신께서 맺은 정원 때문이 아니더라도 저는 분명히 춘심이한테 장가를 갔었을 겁니다요. 그래잉. 그러면 자네 오늘 일을 하다가 거 춘심이 얼굴을 보기는 보고 왔단가? 그래도 바쁘게 일하면서 오다가다 어떻게 몇 번 마주치기는 했습니다요. 아니나 다를까 춘심이도 저를 마주하더니 자신도 아버지를 거스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라고 눈물을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저로서는 춘심이 시집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번 봤으니 되었구만요. 거 자네 말일세. 내일 그 홍배대감 집에 나랑 한번 다시 가도록 하세. 네, 뭐시라고요? 어르신께서 내일 그곳에 가시려고 말입니까? 아, 내 목숨을 구해준 것도 모자라. 이런 귀한 대접을 받았는디 나도 거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닌가? 내가 공교롭게 자네 아버지 제사에 쓸 쌀도 전부 묵어버렸으니 말이오. 그러니까 거 내일 날이 밝으면 나랑 이번에는 아예 자네 여동생까지 해서 같이 가세. 오메 매양이까지 해서 말입니까? 오늘 제가 갔을 때도 무슨 염치로 이곳을 왔냐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어르신하고 매양이까지 함께 가자는 말이시랍니까요? 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염치가 무슨 상관인가?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든 많이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돈만 생각하자 이 말이오. 하이고 그나저나 나는 간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놔서 속이 더부룩하구만. 거 산책이나 해야 쓰겄어. 어디 보자 비가 그쳤을라나잉? 그리하여 다음날 날이 밝고 덕팔이 그렇게 사랑했던 춘심이 혼이 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백가와 덕팔이 그리고 매양이까지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기 위해 홍배대감의 집으로 갔지요. 홍배대감과 주변 사람들은 덕팔이에게 무슨 낯짝으로 이제는 여동생의 거지까지 한 명 달고 왔냐는 소리를 했지만 백가와 덕팔이는 그런 말들에 전혀 개의치 않고 바로 부엌으로 잔치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4시 정도가 되었을까요?
느닷없이 마을 원님이 홍배대감 집에 나타났는데요. 원님께서 우리 집에는 갑자기 무슨 일로 행차하셨습니까요? 홍배대감님, 일단 따님 혼례 축하드립니다요. 그런데 박어사님은 어디 계십니까요? 웜의 박어사님이라니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요? 어사님이 이런 곳에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제가 간밤에 이상한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글쎄 편지 내용이 오늘 사시경에 남녀 혼례복을 챙겨가지고 여기로 와달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도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것인디 편지 마지막에 글쎄 시급한 일이니 특별히 신분을 밝힙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100 일이 적혀 있으니 내 어찌 안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못된 놈이 원님께 장난질을 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앞만 봐도 어사 같은 분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요. 그렇게 원님과 홍배대감이 한참을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던 백가가 어느새 홍배대감에게 다가왔지요. 그리고 옷 속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 들었는데요.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패였습니다. 그럼 어사가 어디 내가 어사입네. 이러면서 나타날 줄 알았는가? 웜에다 당신이 어사님이셨단가요? 그런데 어사님께서 우리 집에는 어쩐 일로 오셨단가요? 저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덕팔이 저놈이 우리 조카인데 말이오. 아무리 우리 성님이 돌아가시고 그 조카 집이 망했다고 하기로써니 정원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법이란가? 홍배 자네는 거 마을 유지로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돼야 할 것인디 그러고도 부끄럽지가 않냐 이 말이오. 그래서 내 오늘 여기서 약속대로 우리 조카 혼례를 치러주러 온 것이구먼. 뭐시라고요? 아무리 어사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셔도 말입니다. 이미 저희는 오늘 오시에 춘심이를 혼례를 치르기로 신랑 쪽하고 떡하니 약속을 했는디 어찌 이제 와서 그것을 깰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춘심이도 거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건디 아무리 먼저 약속을 했다고 해도 어디 당사자가 원치도 않은 그런 혼례를 치를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약속이 중한 것이면 그 우리 성님하고 한 약속이 먼저 아니겠소. 그것을 깨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 이 말이오 지금.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더만 춘심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이리 여식 마음을 몰랐어야. 그러면 말이오 춘심이한테 물어봐서 누구한테 시집 가는 것을 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세. 그리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기로 말이오. 어떤가? 지는 딸만 괜찮다면 괜찮구만이요. 내가 딸을 생각해서 그 신랑을 고른 것이지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만이라.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춘심이를 급히 불러다가 그녀의 의사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춘심아, 너 말이다. 네 한번 진심으로 대답 한번 해봐라잉. 그 덕팔이랑 오늘 혼례를 치를 갑수랑 둘 중에 누구한테 시집을 가고 싶은 것이냐? 너도 그 덕팔이처럼 그런 가난한 집에는 시집 가기가 좀 거시기 하지잉. 재력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갑수가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 말이지. 소녀 여태 아버지께서 원체 덕팔씨 집안과 사돈 맺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뜻을 거스를 수가 없기에 차마 여태까지 아버지께 한 번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지만 솔직하게 저희 뜻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도 덕팔씨한테 시집을 가고 싶구만이요. 뭐시라 그것이 참말이냐? 이거사 그러면 여태까지 나한테 우째 언질 한번 안 한 것이요? 아니구만 아니요. 이것이 다 내 잘못이구만 내 잘못. 나는 당연히 니를 그저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면 행복하겠지 라고만 생각했지. 네 마음을 들여다 볼 생각을 한 번도 했던 적이 없던 것 같구만. 그러면 그 어사님 춘심이 혼례야 그렇다 치지만 이따가 오는 신랑을 어떻게 합니까요? 그것은 말이오. 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놓으니까 나한테 맡겨 놓으시고 그럼 일단 약속대로 춘심이랑 덕팔이 혼례를 얼른 좀 진행하시게. 그리하여 일을 하러 갔던 덕팔이는 얼떨결에 춘심이와 개눈 감추듯이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홍배대감은 이후에 올 신랑을 생각하면 마음에 불안이 가득했으나 딸 춘심이 덕팔이를 저리 원하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원래 춘심이와 혼인을 하기로 한 갑수가 약속했던 대로 오시에 홍배대감 집에 도착을 하자 춘심이 방금 전 다른 남자와 혼례를 치렀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지요. 그리고 그 소리에 충격에 빠져 있는 갑수에게 박문수 어사가 나서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혼례가 당장 오늘인데 신부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다니요? 이런 황당한 경우는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사님. 그래요? 자네 말대로 그 자네가 얼마나 당황을 했을지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구만. 그런데 말이오, 어차피 자네가 춘심이 처자랑은 중매로 소개를 받고 바로 나를 잡아 혼례를 치르기로 한 것이니 뭐 아직 서로 간의 개인적인 감정은 없을 터. 그러면 말이오, 내 이것이 대신이라고 하면 좀 거시기언디. 춘심이 처자에 준할 만큼 얼굴도 이쁘고 가문 역시 좋은 여성을 자네 신부감으로 준비를 해놨는디 자네 어쩐가? 그것이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사님? 내 자네를 위해 우리 조카인 매양이를 오늘 데리고 왔다 이 말이지. 그나저나 매양이가 어디 있나? 그 매양이 좀 불러주소. 아직도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못하는 갑수를 앞에 두고 박어사는 느닷없이 매양이를 찾기 시작했지요. 어르신 저를 찾으셨습니까요? 어떤가 자네? 여 매양이가 외모는 물론 마음 씀씀이도 어디 빠지지 않은 데다가 무려 어사족하구먼. 이 정도면 자네 부인감으로 충분하지 않겠냐 이 말이오. 곧 제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곱기는 확실히 춘심씨 못지않게 곱구만이요, 어사님. 역시 자네가 봐도 그렇지. 내 틀림없이 자네 마음에 들 줄 알았구만. 아이고 편지에 거 신랑 옷에다가 신부 옷까지 가지고 오라시길래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시길래 그런가 했더만 이런 것을 다 계획하고 있었구만. 참말로 대단하구만 대단해. 그리하여 어사 박문수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하루 동안 관연한 남매를 동시에 혼례를 보내주게 되었지요. 이번 이야기처럼 옛말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고 선행을 많이 하는 집안은 그 자손들에게 필히 경사로운 일이 넘쳐난다 믿었다고 하는데 역시 뭐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옛부터 내려오는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닌가 합니다. 집안 대대로 벼슬길에 올랐던 홍배대감의 집은 나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홍배대감의 집에 얼마 전 며느리 은숙이 홍배대감의 아들 갑수에게 시집을 왔는데요.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홍배대감이기에 그의 눈에 며느리 은숙은 참으로 귀여운 존재였지요. 거기에다 은숙의 음식 솜씨가 상당했기에 홍배대감은 주변 친구들을 초대해 은근히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고는 했습니다. 아 홍배이 친구야, 자네 얼굴에 아주 꽃이 핀 것이 뭐 좋은 일 있는 것이요? 이번에 갑수가 과거에 합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가? 우리 갑수야 나를 닮아서 원체 글 공부에 능하니 그 녀석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야. 굳이 올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정해진 떼어놓은 당상 아니겠는가? 그것보다 내 요즘에는 며느리가 나한테 워낙 잘하니 그 덕분에 살맛이 나서 그러는구만. 며느리야 뭐 시부모가 원체 어려워 놓으니 시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뭐 특별한 일이라고 그러는가? 다른 집 며느리라면 몰라도 우리 집 며느리는 좀 다르구만. 그 애미가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 평생 밥 한 공기만 먹으면서 살았는디. 아 우리 집 며느리가 와서 음식을 한 이후부터는 내가 밥을 2공기씩 먹게 되지 않겠는가. 특히 그 중에서도 그 고기산적을 그렇게 잘하는데 말이요. 아 이런 고기산적은 내 조선팔도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맛이니 나는 이제 임금도 부럽지 않다 이 말일세. 이 친구 과장도 정도가 겁나게는 심하구만. 그 고기산적이 고기산적이지 무슨. 뭐시라 이 친구가 내 말을 못 믿는구만. 애미야. 아 애미야. 술하고 그 고기산적 좀 만들어 오니라. 며느리 은숙이 시부모에게 워낙에 잘하고 이런저런 집안일 역시 능숙하게 했기에 홍배대감은 마치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닌 딸이 하나 생긴 기분이었지요. 그리고 시간은 은숙이 홍배대감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반년이 지나고 마침내 갑수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였는데요. 아버지, 그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요. 그려 그렇게 장가를 가고서도 반년 동안 공부를 계속 이어간다고. 그간 참말로 고생 많았구만. 아무튼 그 먼 길 조심히 다녀오너라. 아이고 이제 그 갑수가 시험만 합격하고 돌아와서 그 손주만 떡하니 낳으면 나도 내 인생에 더 이상 이룰 것이 남아있지를 않겠구만. 더 이상 조상님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겠어 참말로. 갑수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이른 아침부터 홍배대감 내 집사 봉섭이가 허겁지겁 홍배대감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대감 어르신, 대감 어르신, 큰일이 나불었습니다요. 큰일이. 봉섭아, 대관절 무슨 일이 났다고? 이렇게 아침부터 호들갑을 떨고 앉아있냐 거 복달아나게. 지금 그 복달아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갑수 도련님께서 한양을 가는 길에 산적을 만나보러 가지고 하이고 이것을 지금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하냐잉. 거시기 객사를 당해불었다고 안 그럽니까요? 뭐 봉섭아, 네 지금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잉? 그것이 무슨 말이여? 아니요, 그럴 리가 없구만. 웜에 대감님 괜찮으십니까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간 갑수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항상 행복이 가득했었던 홍배대감의 집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아버님, 간밤에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려 애미야, 문안 인사 온 것이냐? 너는 좀 어떠냐잉? 요즘 보니 늦게까지 안 자고 있던 것 같던디 말이요. 요즘 밤에 잠이 통 오질 않아. 가끔 자수를 하다 보니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요, 아버님. 그려잉. 그럴 때는 책을 읽든 뭐든지 좀 몰두할 것이 있는 것이 좋은 법이제. 그래도 몸 생각해서 너무 늦게까지는 하지 말거라잉. 이후에도 가끔씩 홍배대감이 잠에서 깨어 적적한 마음에 마당을 나가 밤 늦게까지 켜져 있는 은숙의 방 호롱불을 보면 마음이 더욱더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박복한 것. 괜히 이런 양반집에 시집을 와서는 수절을 한다고 외출도 안 하는 데다 제가는 꿈도 못 꾸니 이 긴 인생을 참으로 이곳에서 보냈고 이것이 옥살이가 따로 없구만. 참말로 박복한 것. 마누라, 갑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나 되어버렸구만. 그러게나 말입니다. 참말로 시간은 빨리 흐르는구만요. 그런디 말이여, 내 요즘에 며느라이를 보면 참말로 위태위태해 보이는 것이 여간 보기 불안한 것이 아니구만. 요즘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더라니께. 서방복이 없어도 저라고 없을까 싶은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양반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평생 제가도 못하고 죽어도 이 집 며느리로 사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일세.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놈이라도 키우는 맛으로 살 것인디 이 집에서 지가 어디 마음 둘 곳 하나 없이 절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 아닌가 싶구만. 안타깝기는 해도 법도가 이래 놓으니 어디 별 수가 있겠습니까요? 하루는 홍배대감이 여느 때와 같이 잠에서 깨어 적적한 마음에 마당을 좀 거닐까 하는 기분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계속 늦게 자는 것 같더니 뭔 일로 이 시간에 방에 불이 꺼진 것이. 그래도 오늘은 애미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나 보구만. 그리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마당으로 걸어 나왔는데 글쎄 집사 봉섭이 살고 있는 행랑채에서 밤이 늦었는데도 이상한 말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그 소리에 이끌린 홍배대감은 조용히 행랑채로 가서 문틈으로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이것이 웬걸. 안에서는 며느리 은숙이 집사 봉섭이와 함께 한창 운우의 정을 나누고 있는 중이었지요. 오메오메 며느리랑 봉섭이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란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홍배대감은 화장실을 가는 것도 잊어버린 채 다시 방으로 돌아와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이것이 둘이 언제부터 이런 것이란가? 그나저나 아이고야,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꼬? 홍배대감은 그날 밤 답을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한 번에 밀려와 좀처럼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지요. 홍배대감 내 집사 봉섭이 조실 부모하고 누구에게 의지할 곳 없었던 봉섭이는 어린 나이에 홍배대감 집으로 들어와 머슴살이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도 곧잘하며 머리 역시 영특했기에 홍배대감은 그런 봉섭이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아들 갑수의 글 선생이 집으로 올 때 봉섭이에게도 글 공부를 시켰을 정도였지요. 그리고 봉섭이 성인이 되는 날 그를 부르고는 대감 어르신 부르셨습니까요? 그려, 봉섭아, 너가 그 어린 나이로 여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다 되어버렸구나. 이게 다 어르신께서 저를 걷어주시고 잘 보살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요.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참말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다가 객사를 했을지도 몰랐을 일입니다. 허허, 뭐 내가 받아준 것은 맞기는 하지만 너가 일을 원체 잘하니 분명 내가 아니었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 잘 내나갔을 거라고 의심치 않구만. 그나저나 내가 오늘 너를 부른 것은 내 너한테 이제 단순히 소장농이 아닌 소장농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보려고 부른 것인디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봉섭아? 관리 말입니까? 어르신? 그려 관리 말이다. 너가 우리 집 소장농들 생산량을 확인하고 그걸 장부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일. 그럴라면 너가 밤에도 일을 해야 할 터이니 너한테 따로 우리 집 행랑채를 내어주마 봉섭아. 하이고 어르신, 제가 그래도 여 소장농들 사이에서는 나이가 제일 어린 축에 드는데 어째 그런 중한 일을 저한테? 허허, 너가 나이는 어려도 원체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놨으니 누구보다 오래 일을 했고 또 내 너한테 글선생도 붙여 글을 알려줬으면 나도 거기에서 이득을 좀 봐야 하지 않겠냐잉. 네가 소장농 관리를 잘하면 내 니한테 다른 일도 맡길 테니 어디 한번 그것부터 일단 해보거라. 아, 알겠습니다요 대감 어르신. 거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봉섭이 소장농 관리 일을 잘 해내자 홍배대감은 아예 봉섭이에게 집안 장부를 관리하는 일까지 맡기게 되었고 그 후 봉섭이는 홍배대감 집의 집사가 되어 집안의 거의 모든 일은 봉섭이의 손을 거쳐가게 되었지요. 그런 자신이 아들처럼 아끼는 집사 봉섭이 자신의 며느리와 정을 통하는 것을 보게 된 홍배대감은 충격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메오메 이것이 내가 너무 안일했구만 안일했어. 그나저나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기라도 하면 우리 가문에 크게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쓰냐잉. 이것이 그저 한 번의 불장난이어야 할 것인데. 단 한 번의 불장난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그의 바람과는 달리 이후로도 가끔씩 홍배대감이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가보면 봉섭의 행랑채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날 것이 뻔했기에 홍배대감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마음속에 간직하다 보니 나날이 수척해져만 갔지요. 당신 요즘 거 무슨 일이 있는 것이제라? 아 일은 무슨. 이 사람이 그 별소리를 다 하는구만. 아닌디 이것이 앞만 봐도 이상한디 그러시는구만. 그것이 아니면 뭐 땜시 예전에는 자다가도 일어날 정도로 좋아했던 며느리가 해주는 고기 산적도 드시기를 마다하시고 나만 보면 슬슬 자리를 피하시는 데다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시름시름 앓는 것이 이것이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게 아니면 병이 나도 크게 난 것인디 말이요. 아니 병은 무슨 병이 났다고 그렇게 과장을 하는가. 그것이 말일세. 아이고 아 병이 난 것이 아니면 요즘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시라니까 그러네. 참말로 답답해서 죽겠구마잉. 그 자네 그것이 말이지. 홍배대감은 계속되는 부인 선옥의 추궁에 마지못해 자신이 밤에 본 것을 털어놓게 되었고 뭐시라고라. 워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만. 그래서 나도 지금 며칠째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구만. 봉섭이를 내보낸다고 해도 밖으로 소문이 돌까 무섭고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보고 있자니 내가 불편해서 병이 날 것 같고 말이요. 그러면 말이어요 당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자 자네 무슨 좋은 수라도 있는 겐가? 다음 날 이른 아침 홍배대감은 조용히 며느리와 봉섭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둘은 방으로 들어가 보니 평소와는 다른 홍배대감의 분위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만 꼴깍 삼키고 있었지요. 내 말이다. 요 며칠 밤 행랑채 앞을 지나다가 봉섭이 너랑 애미 네가 거기에 둘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구만. 오, 오메. 어르신 그것이 전부 제 잘못입니다. 도련님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아씨에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다 보니 그것이 그만. 그래도 하늘에 맹세코 도련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것은 아니구만요. 여 아씨께서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께 제가 대신에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바꿨습니다 어르신. 어떤 처벌이든 받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 봉섭이랑 애미니 둘 다 이 집에서 살아서는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구만. 살아서 못 나간다니. 아이고 어르신.
그 뒤로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의 시작은 어느 날부터 홍배대감의 집에 한 의원이 드나들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아이고 이거 완전히 야단났구만. 갑수가 그렇게 된 지 몇 년이나 흘렀다고. 이거 이러다 또 상치르게 생겼어 또? 오엄매, 의원님 지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래요? 홍배대감 댁에 무슨 일이 있단가요? 아 아니요 이런 무슨 일이라고. 그 자네가 잘못 들었구만. 잘못 들었어. 아니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께 무슨 일이 생겨도 크게 생긴 것 같은데 말이에요. 사람 괜히 궁금하게 그러지 말고 한번 시원하게 말해보시라니까요. 아이고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인데 내가 말을 꺼내놓은 거라 이것이 참말로 난처하구만. 그런 말일세. 자네 나한테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만. 어때요? 약속 지킬 수 있겠는가? 내가 보기랑은 다르게 입이 겁나게 무거운 사람이라 그런 것은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구만이요. 홍배 어르신이 많이 편찮으시기라도 하시답니까? 지금 홍배대감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 며느리 은수가 씨가 문제구만. 아 시집간 지 반년 만에 서방을 잃고 3년 동안 시댁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하고 단절한 채 절하고 수절을 하고 있는디 어디 정신이 온전히 버티겠어? 가서 바보니께 먹을 것도 제대로 넘기시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더라니께. 오매 홍배대감이 아니라 은수가 씨가 말입니까요? 내 괜히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를 키우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디 자네 그거 절대 누구한테 이런 소리 들었다고 하면 안 되는구만. 내 재차 부탁함세. 아이고 그것은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라니께 자꾸 그러십니다요. 언니 그 이야기 들었는가? 지금 홍배대감네 완전히 난리가 나불었다는구만. 그렇게 홍배대감의 며느리 은숙이 몸져 누웠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홍배대감은 며느리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장례를 치러주었고 마을 사람들의 조문을 받으며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아이고 저 은수가 씨가 얼마나 서방을 사랑했는가. 먼저 간 서방을 못 잊고 저러고 따라가 버리는구만. 그러니께 말이다. 우리 동네에 참말로 연려가 있었구마잉. 나도 오래 살아서 이런저런 전해오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는디 진짜 죽은 남편을 뒤따라가는 것을 보는 것은 내 살아생전 처음이구만. 처음이요. 시간은 다시 거꾸로 되돌아와 홍배대감이 봉섭이와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러들인 날, 어떤 처벌이든 받겠다 이 말이지. 봉섭이랑 애미니 둘 다 이 집에서 살아서는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구만. 홍배대감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광주리로 가더니 잠시 후 주머니 하나를 가지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를 봉섭이에게 건네었지요. 이게 봉섭이 네 것이니 어디 한번 열어보거라. 봉섭이 주머니를 열어보니 안에는 엽전이 한가득 들어있었는데요. 원매, 어르신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요? 봉섭아, 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명심하고 잘 들어야 쓴다잉. 내 며칠 안으로 의원을 불러다가 은숙이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마을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리라고 할 것이구만. 그리고 그 이후로 은숙이가 세상을 떴다고 가짜 장례식을 치를 것이고. 자, 장례식을 가짜로 말입니까? 그려. 그러니까 니는 말이요. 은숙이랑 같이 장례식 전날 삼경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산을 넘어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가거라잉.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이곳 기억일랑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 돈으로 은숙이랑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요. 지금 이 집과의 연을 완전히 끊고 과거를 지우라 이 말씀이시지라 어르신. 잘 들어라 봉섭아. 이 일이 행여라도 누구한테라도 새어나가게 되면 우리 양반 가문의 평생 수치이니 여기 있는 누구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구만. 내 앞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전부 사는 길이 이 집에서 너희 둘이 가짜로라도 죽어서 나가는 길밖에는 없구만. 봉섭이 네 내 말 알아들었냐잉? 명심하겠습니다. 절대로 이 일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겠습니다요. 그려. 그 애미? 아니, 은숙이를 잘 부탁한다 봉섭아. 너라면 분명히 그 돈으로 뭘 해도 잘 알 수 있을 거구만. 홍배대감은 그렇게 며느리 은숙이의 가짜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의 작전은 성공한 것이었는지 마을에서 누구도 며느리 은숙의 죽음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로부터 시간은 10년이 지나고 어느 가을날 홍배대감은 한양에 살고 있는 친척에게 볼 일이 있어 머슴 덕파리를 데리고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법 규모가 큰 여관을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하루 묵기로 하였습니다. 긴 여로에 피곤했던 탓인지 여관에 들어가자마자 방에서 한참을 쉬고 있는 홍배대감에게 여관집 여종이 저녁 식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밥상 위에는 홍배대감의 눈길을 끄는 음식이 하나 놓여져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고기 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맛은 틀림없구만. 내 이 맛을 죽을 때까지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디. 자네 여기 여관이 언제 생긴 곳인지 알고 있는가?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나 이곳이 제가 듣기로는 주인 어르신 내외가 10년 전에 작은 주막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주인 마님 음식 솜씨가 워낙에 좋아서 입소문을 타고 번성을 해 이렇게 큰 여관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요. 아, 그랬구만. 내 여 음식이 원체 맛이 있어놔서 언제 이런 곳이 생겼나 궁금해 한번 물어봤구만. 여 음식들은 이곳에 여종들이 일이 많아도 지금도 주인 마님께서 직접 하시기를 고집하시는데 특히 이 고기 산적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꼭 한 번은 대접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며 저녁찬으로는 양을 적게 하더라도 항상 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요. 어떻게 그 고기 산적은 입에 맞으십니까? 허허, 이런 고기 산적은 내 조선 팔도에서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맛이구만. 참말로 임금도 부럽지 않은 그런 맛이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친 홍배대감은 행여 여관의 주인 내외와 마주치게 될까봐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머슴 덕파리를 데리고 조용히 여관을 빠져나와 달빛을 길동무 삼아 한양으로 길을 떠났고 그 이후로도 다시는 그 여관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감님 어째서 그렇게 미소를 지으십니까? 아, 여관에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던 겁니까요? 니는 모르는 그런 일이 있단다, 덕파라. 갈 길이 멀다, 얼른 가자꾸나. 홀로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살고 있는 박복한 과부 명옥이는 시집간 지 처음으로 10년 만에 친정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그저 친정집을 바라만 본 채로 지난 10년간의 세월을 회상하며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이 못난 딸년이 1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구만이라. 때는 10년 전 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자 홍배대감의 딸 명옥이는 그녀의 혼사 문제로 한바탕 집을 시끄럽게 만들었지요. 멋이라고야? 명옥이 네 지금 누구한테 뭐를 하겠다고? 아버지, 지는 거 산 넘어 옆마을 송매골에 사는 덕파리한테 시집을 가렵니다요. 아, 이것은 네가 뭐가 부족해서 양반집도 아니고 하물며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의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닌 그런 병들어 늙어 빠진 호래비를 모시고 사는 소장농한테 지금 시집을 가겠다는 말이냐? 거 덕팔씨가 아버지 눈에는 그저 그런 천한 소장농일지는 몰라도 아버지를 끔찍히 모시는 효자 아들인데다가 심성 또한 한없이 착한 것이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덕팔씨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구만요 아버지. 명호가 내 니를 위해 한참 전부터 매파를 통해서 그 우리 마을 이진사댁 아들 갑수를 네 신랑감으로 떡하니 점지를 해놨는디 굳이 그런 좋은 자리를 놔두고 네 지금 고생길이 훤한 그런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갈라고 그러냐잉. 나는 거 반대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니를 그런 곳에는 절대 보낼 수가 없구만. 아버지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한테는 돈도 돈이지만 저를 잘 알고 평생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덕팔씨가 아니면 절대 시집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 아시라니까요. 그래? 네 끝까지 지금 고집을 부리겠다 이 말이지? 딸이라는 것들은 전부 출가외인이라더만 그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구만. 그래 명옥이 네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는 것은 네 자유인디 말이다. 그 내 뜻을 거역하고 그 집으로 시집을 갈 거면 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일랑은 연을 끊고 앞으로 그 집 식구로만 살아야 할 것이구만.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못 붙일 것을 각오하라 이 말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협박을 하시고 참말로 부녀지간에 연이 끊어진다고 해도 이번만큼은 저도 물러설 수가 없겠습니다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하구만요. 무엇이라? 이것이 끝까지 꼴도 보기 싫구만. 그 덕팔인지 뭔지 그놈 집구석으로 당장 물러가거라잉. 명옥이는 집안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산 너머 옆 마을에 살고 있는 덕파리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녀는 나이든 시아버지를 모시면서도 덕파리와 부족하지만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리고 명옥이 덕파리에게 시집간 지 3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마누라고 나 일 다녀올라네. 오늘은 덕춘이 어르신네 논에 일하러 가신대요? 그래요, 오늘도 거내 좀 늦을 것 같구만. 추수 시기가 가까워지니 아주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집들이 많아 아주 정신이 없구만. 그나저나 벌써 3년이나 되어버렸네. 당신이 나한테 시집을 온지. 내 참말로 당신한테는 고마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미안하고 그렇구만. 하이고 갑자기 일하러 가시다 말고 그것은 또 무슨 소리시랍니까? 아, 자네가 나한테 시집을 온 이후로 3년 동안 우리 아버지는 극진하게 보시면서도 그거랑은 반대로 친정하고는 완전히 발을 끊어버렸는데 내 아무리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말이오. 우리 아버지한테 효도하려고 당신 장인어르신한테는 불효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쌓여가는구만. 서방님, 그 이야기람은 인자는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으면서 또 말을 꺼내십니까요? 그래도 말일세 마누라. 이제 자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3년이나 되었고 곧 추석도 다가오는데 거 장인어르신 좋아하는 것 좀 사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가보는 것 어떻겠는가. 아,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아무리 장인어르신이 절연하자고 했기로써니 그렇다고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계속해서 발을 끊고 살 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자네가 그렇게만 해주면 내 기분도 좀 가벼워질 것 같기도 하고 말이오. 당신 말도 일리가 있구만이라. 서방님 기분이 정 그러하시다면 거 이번 추석 때는 한번 같이 찾아가 보기로 하십시다. 그래요, 마누라 참말로 잘 생각했구만. 그럼 내일 다녀오겠네. 명옥이는 어려운 말을 먼저 꺼내준 남편 덕파리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일하러 나가는 그를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명옥 씨, 건 명옥 씨 안에 있단가요? 아, 빨리 좀 나와보란께요. 웜에 이것이 누구요? 덕삼이 오라버니 아니십니까? 우리 서방님은 어디 가고 오라버니 혼자서 이렇게 급하게 우리 집에 다 오셨단가요? 큰일이 나불었구만이라. 덕파리가 오늘 논에서 일을 하다가 독사한테 물려버렸는디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뭐시라고라? 지금 그것이 무슨 말이란가요? 이번 추석이야말로 남편 덕파리의 도움으로 3년 만에 다시 친정집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명옥이었지만 남편 덕파리 독사에 물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자 친정에는 가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혼자서 노쇠한 시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이고 내 박복한 것 많이 봤지만 거 명옥이만큼 박복한 것은 또 처음이구만. 그러게나 말이여 언니. 명옥이가 말이여 시집 오기 전에 그렇게 친정집에서 덕팔 씨한테 시집 오는 것을 반대했다고 했는디 겨우 3년 만에 서방이 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뜰 줄을 누가 알았겠어. 집에서 반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연을 끊자고 해서 시집 온 지 3년 동안 한 번도 친정집하고 왕래를 안 했다는구만. 가만 보면 저 가시나도 참말로 독한 구석이 있다니께. 그래도 인자 남편도 저라고 세상을 떴는디 지도 살람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나이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랑가도 모르겠구마잉. 그렇지. 아무리 열려라고 해도 거 반년이나 감은 솔찬이 오래 갔다고 할 수 있겠다. 내가 내 길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정도구만. 덕팔이 세상을 떠나고 마을 사람들은 명옥이 금방 친정으로 돌아갈 거라고 모두들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명옥은 무려 7년이나 이 집 저 집을 돌아가면서 품삯 일을 하며 시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시면서 살고 있었지요. 아버님 간밤에 잠은 푹 주무셨습니까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셨던가요? 애미야, 거 덕파리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난 지도 벌써 7년이나 지났구만. 7년? 내 가만 보니 그 긴 세월 동안 이런저런 병치레를 하면서도 끈질기게 일이 살아온 것이 어찌 보면 너를 계속 이 집에 오래 묶어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구마잉.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먼저 가버린 사람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아버님이라도 계속해서 제 곁에서 오래오래 계셔야지요. 그러지 말고 아가, 네 이제 그만 재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평생 부잣집에서 자라온 네가 덕파리를 만나 시집을 와서 10년 동안 죽어라 고생만 했는디 내가 네를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런다니께. 아버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참말로 서운하다니까요. 저는 살아도 이 집 며느리, 죽어도 이 집 귀신으로 남을 테니 다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구만요. 그래 아가, 내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이런다잉.
명옥의 과부 생활이 길어지고 이전과는 달리 생계를 위해 품삯일로 이 집 저 집 다니며 얼굴이 알려지게 되자 마을에서는 명옥이에게 흑심을 품는 사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봉섭이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마을에서 일을 잘하기로 소문이 난 농부 봉섭이는 논도 제법 많이 소유하고 있는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명옥이 자신의 논에서 품삯 일을 하러 나왔을 때 첫눈에 반한 이래로 지금까지 명옥이를 쭉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명옥 씨, 그 시간 되시면 이따가 주막에서 막걸리나 한잔 안 하실랍니까? 내 명옥 씨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해서 말이오요. 무슨 일인데 그러신데요? 제가 얼른 집으로 가서 시아버지 진역을 차려드려야 하니께. 하실 말이 있으시면 지금 하시란께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로 할라니 참말로 쑥스러운디. 제가 그 오랫동안 명옥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구만요. 그 명옥 씨가 이미 혼자가 되신 지 몇 년이나 되었는디 이것이 갑작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습니까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명옥 씨 하나는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구만요. 와, 웜의 봉섭씨 그것이 무슨 말이랍니까요? 제가 지금 엄연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판국에 그리고 그 서방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는 해도 제 마음속에는 아직 우리 서방님을 위한 자리밖에 없으니께 서로 오다가다 불편하지 않게 다시는 이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구만요. 행여 마을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무슨 소문이 마을에 돌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니까요. 몇 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마음을 조심스레 용기를 내어 고백한 봉섭이었지만 명옥이는 행여 시아버지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들릴까 딱 잘라 거절을 하였지요. 그리고 심한 흉년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그해 가을, 추석을 열흘 정도 앞에 두고 명옥이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큰일이구만. 이제 곧 추석이 코앞인데 그나마 받았었던 품삯도 아버님 약값으로 전부 써버렸으니 이거 제사 때 쓸 쌀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없겠구만. 그렇다고 제사를 못 지내면 아버님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테니 참말로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 꼬잉. 아가, 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디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는 것이냐? 아 그런 거 아니구만요 아버님. 그나저나 아버님 오늘은 제가 좀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좀 댕겨와야 할 것 같으니께 거 혼자 계시기 적적하심은 옆집에 춘삼이 어르신하고 말동무 좀 하시고 계셔요. 그래 명호가 조심히 다녀와라잉. 시아버지 흥섭은 며느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생각하면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기에 축 처진 명옥이의 어깨를 보고 미안함에 그저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읍내를 가겠다고 하고 명옥이 찾은 곳은 바로 마을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말숙의 집이었습니다. 말수가 내 이런 말 하기 참말로 부끄러운디 말이여. 내 추석 지나고 올해 가기 전에 꼭 갚을 테니 나한테 쌀 서말 아니 2마리라도 좋으니 좀 꺼줄 수 없겠냐. 내 제사를 할 밥을 지으려고 해도 도무지 쌀을 구할 길이 없구만. 아이고 명우가 나도 맘 같아서는 참말로 도와주고 싶기는 한디 니도 아다시피 올해가 거 유례없는 흉년에다가 나도 시댁살이를 하는 입장이라 참말로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구만. 미안하다잉. 미안하기는 무슨 네가 미안할 것이 어디 있다고. 네 말대로 원체 흉년이다 보니 다 어려운 게 당연한 것이지. 내 선욱이 언니한테라도 한번 부탁해봐야 쓰겄구만. 말숙이에게 쌀을 빌리지 못한 명옥은 마을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찾아다니며 쌀을 빌릴 수 있을지 물어보았지만 워낙에 심한 흉년 탓에 누구에게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옥이 말숙이를 찾아간 지 3일이 지나고 아침 일찍부터 봉섭이 명옥을 찾아왔는데요. 봉섭씨, 무슨 일로 이 아침부터 우리 집에는 다 오셨던가요? 품삯 일이라도 부탁할 게 있으시던가요? 그것이 아니고 이거 민망하기는 한디 이거 받으시구랴. 이것은 웜에 쌀 아닙니까요? 그런디 이걸 갑자기 어째 저한테 주신다고 그럽니까요? 내 들으려고 들은 것은 아닌디 오다가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깨 너머로 명옥 씨가 추석 때 제사 지을 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구만요. 이거 갚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받아주면 고맙겠구만요. 뭐시라고요? 동네가 좁아놓으니까 별소리가 다 도는구만요. 봉섭씨 마음은 참말로 고마운디 말이어요. 지는 이 쌀은 받을 수가 없구만요. 받을 수가 없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란가요? 내가 명옥 씨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은 한 빗짝으로 놔두고서라도
일단은 이거라도 받아서 급한 불이라도 좀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급한 불이고 자시고 제가 봉섭 씨한테 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시아버지께서 아시게 되시기라도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참말로 저를 생각해 주신 것은 고마운디 앞으로 다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구만요. 봉섭이는 분명 선한 마음으로 명옥이를 찾았지만 그 마음은 오히려 명옥이에게 여지껏 경험한 적이 없는 서러움과 초라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지금 기분으로는 차마 시아버지를 마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집을 나와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지요. 목적도 없이 그저 발이 시키는 대로 산을 넘고 숲을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 바로 그녀의 친정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명옥이는 시집간 지 처음으로 10년 만에 친정 마을을 찾게 된 것이었지요.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이 못난 딸년이 1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구만이라. 한참을 친정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던 명옥. 어느덧 마을에는 어둠이 깔리고 밤이 되자 그제서야 명옥이는 홀린 듯이 친정집 담을 넘어 발소리를 죽이고 광주리로 살금살금 가 그곳에 있는 쌀을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쌀을 담으면서도 소리 죽여 눈물을 삼키는 명옥. 그녀는 쌀을 가지고 도망치듯 친정집을 빠져나와 어둠을 헤치며 늦은 밤 다시 시댁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추석이 다가오기 3일 전 명옥의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녀가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방에서 나와 마당을 나가보니 글쎄 그녀의 집 팻마루에 자루가 하나 놓여있지 않겠어요? 와 웜에 이것이 다 무엇인데 우리 집 앞에 있다냐. 이것이 쌀이구만 쌀. 앞만 봐도 한 서마을은 돼 보이는디 누가 이런 것을 우리 집에 다 갖다 놨다냐임. 잠깐만 이것이 지금 받을 수가 없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란가요? 내가 명옥 씨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은 한 빗짝으로 놔두고서라도 일단은 이거라도 받아서 급한 불이라도 좀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옥이는 그 쌀자루를 들고 곧바로 봉섭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봉섭 씨 지금 저를 동정하시는 겁니까요? 지난번에 분명히 이러지 말라고 했는디 사람 말이 아주 우습게 들렸나 봅니다잉. 네? 그것이 지금 무슨 말씀이시래요? 시치미 때도 소용없구만요. 이것이 지난번 봉섭 씨가 저한테 가져온 그 자루 아닙니까요? 밤중에 몰래 우리 집에 놔두고 가면 제가 이것을 받고 봉섭 씨를 좋아하게라도 될 줄 알았습니까요? 아니,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당최 모르겠는디 어째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다짜고짜 화를 내십니까?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마을에서 누군가가 명옥 씨가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도와주려고 그런 것 같은디 사람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눈치껏 받아주는 맛도 있어야지. 어째 그렇게 빡빡하게 구십니까 참말로. 뭐시라고요? 저는요 봉섭 씨 도움 없이도 괜찮으니께 다시는 이딴 허튼 수작 부리시지 마시고 이런 동정 안 하셨으면 좋겠구만요. 웜의 명옥 씨. 명옥 씨. 그렇게 명옥이는 쌀자루를 봉섭이의 손에 거의 반 강제로 쥐어다 주고 봉섭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무시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또 흘러 추석 바로 하루 전날 밤. 최근 친정에서의 일이나 봉섭의 일 때문에 좀처럼 잠에 들지 못하고 있는 명옥. 그녀가 한참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이불 속에서 몸을 뒤치닥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문 밖에서 웬 인기척이 느껴졌는데요. 봉섭이 그 양반이 참말로 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더만 또 찾아왔구만. 이번에는 내 현장을 잡아서 동네에 이상한 말이 퍼지기 전에 확실하게 혼쭐을 내줘야 쓰겄어. 명옥이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달려나가자 이번에도 역시 마루에는 자루가 놓여져 있었고 한 사내의 그림자가 명옥을 보고 당황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명옥은 이번에야말로 봉섭이 발뺌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잡기 위해 재빠르게 달려가 그 그림자를 쫓아가 보니 그림자의 주인공은 봉섭이가 아니었는데요. 와 웜에 이것이 누구여? 아버지. 아이고 이것이 아버지 아니여. 지난번에 쌀을 갖다 놔서 이번에는 네 좋아하는 고구마를 좀 가져다 놨다. 거 못된 것이 집에 다녀왔으면 애미 얼굴이나 좀 보고 갈 것이지. 네 애미가 네가 시집간 이후로 10년 동안 만날 네 걱정만 달고 살았는디 말이요. 명호가 앞으로는 말이다. 살림이 좀 힘들어지면 대낮에 다녀가거라. 네가 요전번에 다녀왔다고 네 애미한테는 아직 말 안 했으니까 말이요. 아이고 아버지 그날 나를 좀 봤으면
이름이나 한번 불러주제 그랬는가? 올해는 날이 빨리 추워지는구만. 얼른 들어가라 명호가. 거 동네 사람들이 보겠구만. 결국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된 명호. 하늘에서는 그 두 부녀의 10년 만의 상봉을 축복이라도 하려는 듯 구름에 감춰져 있었던 커다란 달이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 달빛에 명호기와 홍배대감의 볼에 흐르는 눈물만이 유난히 밝게 빛이 났습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썰 안 갖다 놨다고 했잖요.